안녕하세요. 리드포스쿨입니다. 오늘은 저희 리드포스쿨 신규 버전의 사용법 동영상을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뵙습니다. 자, 우선 저희 리드포스쿨 메인 홈페이지 www.leadforschool.com에 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시고요. 오른쪽 위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학생용 앱 선생님 로그인 9버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고, 기존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앱이 없이 웹 버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용 앱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학생용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iOS 혹은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한국어로 리드 포 스쿨을 치시면 바로 찾고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는 앱을 사용하나 웹을 사용하나 사용 방식은 똑같으시고요. 다만 앱을 사용하면 훨씬 더 시선 추적이나 앱 전반적인 속도가 빠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선생님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되시고, 선생님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 웹 버전 로그인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생 로그인을 할 때는 학교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학교명을 이렇게 쳐서 여기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선 선생님 로그인 할 때는 학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로그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시면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회원가입 시 본인의 학교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교에 합류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선 이메일을 한번 제 거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우선 클래스가 보이게 되실 거고, 왼쪽 보시면 클래스, 로켓, 자료실, 관리실, 설정의 탭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미 학생을 입력했으니까 클래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선 보다 먼저 관리실에 들어가서 학생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학생 관리, 선생님 관리, 클래스 관리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생 관리를 보시면은 지금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오른쪽에 학생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학생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학생 추가하기를 누르면 단일 학생을 추가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학생을 추가할 건지 고르실 수가 있으시고, 단일 학생을 먼저 추가해 보자면 학년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우선 3학년 1반 1번에 윤현수 학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윤현수 학생이 생기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아이디도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란도 있으시고, 이 학생이 만약에 전학을 갔다, 그러면 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으십니다. 편집을 통해서 이 친구의 반이나 학교를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 아이디도 수정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학생 추가하기 할 때 여러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양식 다운로드 탭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엑셀 파일이 자동적으로 다운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주시고 화면을 키우게 되시면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양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지금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겠습니다. 편집 사용을 누르고는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아까 3학년 1반 1번을 넣었기 때문에 3학년 1반 2번 그리고 3학년 1반 3번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선택이시고요.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학생 아이디인데요. 학생 아이디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런 양식으로 3학년 1반 2번이어서 30102의 양식으로 저절로 만들어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 하면은 혹은 다른 아이디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우측에 있는 학생 아이디 별도 지정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3학년 1반 2번 친구는 한번 찰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학년 1번, 3번 친구는 별도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통 비밀번호는 1, 2, 3, 4, 5, 6이고 혹시라도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시면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그 파일이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잠깐 창을 오른쪽으로 끌고 파일을 끌고 여기 학생 계정 파일 업로드라는 란에 끌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두 명의 학생들 3학년 1반 2번과 3번의 학생들이 보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한 친구는 찰스라는 아이디를 별도로 부여를 했고 한 친구는 공란으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급해드리는 양식대로 30103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추가하기를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하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 계정 생성 완료가 뜨면서 아까 없었던 30103이랑 30102 찰스 아이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관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관리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 등록된 선생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역할을 보시면 관리자랑 일반 선생님으로 나눠 계십니다. 관리자 선생님, 저도 지금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관리자 선생님은 다른 일반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가 있고 일반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또한 위에 보시면 클래스 관리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필요가 없는 클래스는 이렇게 삭제하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있지 않는 클래스에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기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제 아이디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학교의 사용 기간을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사용 기간이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연장 문의를 눌러주셔서 저희에게 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사용 중인 학생 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편하게 이거를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큰은 쉽게 말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학생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들 수가 있지만 선생님들은 저희랑 계약한 학생 수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있는 학생 수랑 내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학생 수를 보아 가시면서 이 필요할 때 학생들을 삭제해 주시고 필요할 때 혹은 전학이 왔을 때 학생을 추가함으로써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문의하기 버튼 혹은 카톡 채널 혹은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클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래스에는 저희가 이제 있는 학생들의 한량과 반별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저희가 3학년 1반 클래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윤현수 학생과 2명 더의 학생을 만듦으로써 저절로 클래스가 생기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수업 과제를 배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구성원에 들어가시면 선생님 한 분과 학생 3명, 그래서 총 4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클래스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추가하기면은 다른 클래스 들어가기를 먼저 한번 눌러보시면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기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없는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추가하기 누르시고 새로운 클래스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신규 클래스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신규 클래스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저희 클래스로 돌아가게 되면 없던 신규 클래스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신규 클래스에 다시 들어가면은 과제 배정하기를 누르시려고 해도 지금 안 눌러지는 상태이실 겁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배정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구성원에 가시면 지금 선생님 한 명만 있고 학생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학생을 추가하기 위해 오른쪽 위에 학생 편집을 눌러보시겠습니다. 학생 편집을 누르시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이 중에서 아까 만들었던 윤현수 학생, 그리고 체험계정 학생, 그리고 3학년 1반, 2번, 3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완료를 누르시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수업 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면 이제는 클릭하여 새로운 과제를 배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과제 장바구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과제 장바구니에 과제를 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자료실 탭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료실 탭에 가시면 아까 봤던 화면과 유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템플릿에 먼저 가셔서 저희 과제 장바구니에 과제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가시면 저희가 종로엠 스쿨과 EBS랑 계약한 지문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학년별로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 과제 제목별로 오름차순, 내리차순으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한번 보고 이 각각의 과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생긴 지문이구나. 그리고 단어 학습은 어떤 단어들을 배울 수가 있구나. AI 튜터는 제목 짓기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풀이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 과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자료실에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은 하나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자료실에 추가하기를 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저희 장바구니인 과제 자료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아까 없었던 그리고 방금 추가했던 두 개의 과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커스텀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커리큘럼이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템플릿 자료가 아닌 선생님께서 직접 자료를 올려주시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새로운 과제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과제 제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커스텀 커리큘럼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태그는 하나를 꼭 해주셔야 되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지문을 쓰는 곳과 오른쪽 단계를 추가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지금 지문이 없으니까 우선 챗GPT로 가서 저는 지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챗GPT로 가서 중학교 3학년에게 어울리는 마우스란 지문 세 문단을 만들어줘. 마우스의 역사와 발전 관련된 지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는 이거를 긁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놓고 돌아가서 컨트롤 V로 붙여놓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띄워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우리의 지문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계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단계 추가하기는 읽기 자료, 단어 학습, 문제풀이, AI 튜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읽기 자료는 저희가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단어 학습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단어 학습에서는 방금 올렸던 지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왼쪽 위에 보시면 읽기 자료에서 추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시면은 저희가 아까의 그 지문을 AI가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단어 학습을 저절로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우스의 뜻이 뭔지, 그리고 아까 그 지문에서 예문은 어떤 건지 그대로 끌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광학, 커서 등 다른 단어들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으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우스는 다 안다 싶으면 삭제를 해주시고, 뜻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수정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했지만 더 필요하게 되시면 또 눌러주셔도 되세요. 또 누르시면 최대한 단어들이 안 겹치는 선에서 저희가 다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있던 세 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지우고 저는 다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저희 이렇게 문제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객관식 혹은 단답형 주관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AI를 통해서 읽기 자료에서 추출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객관식 문제 하나, 주관식 문제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제랑 선택지 4개, 그리고 정답까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단답형에서는 문제랑 정답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 필요하시면 또 눌러서 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계 추가하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AI 튜터가 있습니다. AI 튜터를 누르게 되시면 학생들이 주어진 읽기 자료에 대해서 제목을 짓고 AI 피드백을 받는 단계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읽기 자료를 읽고 여기 오른쪽에 6개짜리 점을 누르시면은 끌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읽기 자료를 읽고 AI 튜터로 그거를 요약을 해보고 단어 학습을 해보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방법 외에도 단계를 또 추가함으로써 단어 학습이 꼭 한 번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한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읽기 자료를 읽기 전에 먼저 단어를 한번 학습을 하고, 읽기를 하고, 다시 또 단어 학습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저장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장하기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단어 학습을 삭제를 하고 저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과제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라는 란이 생기게 될 거고요. 왼쪽에 다시 자료실로 저희가 다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없었던 과제, 커스텀 커리큘럼 1이 저희의 과제 장바구니에 담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과제 장바구니에 담긴 커스텀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시면은 어떤 지문인지 어떤 단어 학습을 하게 되고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장바구니로 담았겠다. 클래스에 해당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클래스로 돌아가시고요. 아까 신규 클래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여 새로운 과제를 배정해 보세요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커스텀 커리큘럼 1과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지문을 체크박스를 누른 채로 우측 상단 선택한 과제 배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담벼락에 과제들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는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겠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로 선생님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학생 계정도 동시에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크롬이라는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게 되시면 동시에 두 개의 계정에 접속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로그인 페이지에 가시기 위해서는 class.readfo.school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선생님 로그인이 아닌 학생 로그인, 그리고 저는 비캠 중학교이기 때문에 비캠 중학교로 하고 아까 만들었던 윤현수라는 아이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현수는 자동적으로 배정된 3학년 1반이라는 클래스와 아까 선생님이 추가해줬던 신규 클래스 두 가지 클래스를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하게 되시면은 아까 배정했던 두 개의 과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과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읽기 자료, 단어 학습, AI 튜터, 문제풀이의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리드포스쿨은 시선 추적 기반 AI 문해력 코스웨어입니다. 따라서 시선 추적이 원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 카메라 권한을 허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안 떴지만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카메라 권한 허용 관련해서 나온다면 꼭 허용이라고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허용이라고 눌러주셔도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시면 얼굴이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지금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잘 담겨 있으면 얼굴 표시가 있고, 제가 잠깐 카메라에 얼굴이 안 담기게 얼굴을 비켜보면 얼굴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본인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나타내고 있고, 꼭 이 얼굴이 인식되는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 얼굴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고정 작업, 즉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점을 보고 왼쪽, 오른쪽 총 5개의 점을 자세를 올바르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점 조정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기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눈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휠을 내려감으로써 다른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로 오른쪽 위에 3개의 점을 눌러주시면은 시선 켜서 켜기가 있으십니다. 시선 켜서 켜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시선 추적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검정색 물방울 모양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검정색 물방울이 정확하지 않다, 시선 추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3개의 점을 다시 눌러주셔서 시선 보정하기를 눌러주시면 아까랑 똑같은 5개의 점을 보는 보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X를 이번에는 눌러보고 저희 이 지문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시고요. 단어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어학습에서는 시선 추적이 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국회의원 전체를 선출하는 선거가 6개 중에서 어떤 건지 클릭해 주시면 되고 필요하면 예문 보기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다 심의로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를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틀린 단어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연임의 뜻이 뭐고 예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우스를 잡아 끌거나 앱을 사용하는 경우 스와이프를 함으로써 이렇게 옆으로 가실 수가 있으시고 완료를 누르면 3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3단계는 AI 튜터입니다. 자, AI 튜터 관련해서 3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방금 읽은 거에 대해서 제목을 짓게끔 되어 있고요.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조금은 대충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선거를 하는 것은 핵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 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면 4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4단계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객관식과 주관식 담답식을 풀 수 있는 단계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오른쪽으로 끌게 되시면은 해당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OX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저희 객관식 진행하게 되면은 4단계를 완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모든 단계를 완료하면 과제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과제 완료 후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과제 결과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1단계에서 먼저 보시면 이제 자료를 읽을 때 제 평균 읽기 속도랑 시폭, 역행 비율, 고정 시간, 읽기 성실도, 자세 점수를 알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시선 패턴 보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눈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과 점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빨간색 부분들은 제가 잘 읽다가 되돌아가서 읽은, 즉 역행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점의 크기는 제가 거기에 얼마나 머물러서 읽었는지 그 시선 고정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어 학습을 하게 되시면 정답률, 그리고 맞았던 단어, 틀렸던 단어를 볼 수가 있고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복습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AI 튜터는 학생 본인이 어떤 답안을 제출했는지, 피드백이 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문제풀이, 해설 보기를 누르시면 어떤 문제들이었고, 내가 어떻게 풀었었고, 정답과 해설이 뭔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국회와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과제가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엣지로 하고 있는 저희 선생님용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용 페이지에서 지금 과제 현황에 4명 중에 1명이 완료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과제 현황을 클릭하게 되시면 윤현수 학생이 완료도 100%로 제출 완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3명의 학생은 아직 과제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과제 결과를 한번 누르게 되면 그리고 윤현수 학생을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 저희가 다루었던 시선 데이터 관련된 수치들과 그 패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단어학습, AI 튜터,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답을 했고 어떻게 정답률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채로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과제 마감하기를 누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과제 마감하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더 이상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감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로 돌아와서 신규 클래스 누르게 되시면 아까 국회와 국회의원이 여기 과제 담벼락에 있었지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전 과제로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커스텀 커리큘럼은 아까 배정을 했지만 아직 마감을 안 한 상태여서 학생들이 아직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깐 학생 입장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밑에 있던 완료한 과제가 이제는 없고 이전 과제를 누르게 되면 풀었던 과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로켓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ROCAT 혹은 로켓은 리드의 적응형 문해력 진단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분 동안 시선 추적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읽기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테스트이고요. 우선 학생들이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진단을 부여해야 됩니다. 아까 윤현수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학생 페이지에서 ROCAT를 누르면 지금 진단 배정이 필요해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배정하기 위해 선생님 페이지에서 진단 결과보다 진단 현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단 현황을 눌러보면은 다른 학생들은 지금 이미 배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르실 수가 없고 윤현수 학생은 지금 진단이 배정이 안 돼 있어서 검정색 박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시면 그리고 상단에 진단 배정을 누르게 되시면 이 친구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현재 진단이 시작 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윤현수 학생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아까는 배정이 필요하다고 됐는데 이제 진단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단 시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카메라 권한을 꼭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름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일단 넣게 되고요. 검사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ROCAT는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희 단어 검사 단계이고요. 이렇게 단어가 하나씩 나오게 되고 이 단어를 모르는지 아는지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란 단어를 안다, 알아요를 누르게 되시고요. 그 단어를 안다고 하면 다음 단어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쉬운 단어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이 친구의 단어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도 비슷합니다. 다음 2단계는 우측에 단어 활용 문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입력하고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요. 틀리게 맞추거나 왼쪽에 몰라요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다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저희 지문 풀기입니다. 지문 풀기는 시선 추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화면에 얼굴이 있는 채로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ROCAT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바른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캘리브레이션 진행하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점을 보고 왼쪽에 있는 점을 보고 오른쪽 아래 아래 자 하게 되면 지금 시선 추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틀리게 되면 혹은 모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저희가 EBS랑 계약해서 가져온 학년별, 수준별 문제들과 지문들입니다. 자, 다 하게 되면 저희 진단이 끝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ROCAT는 통상 40분 혹은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제 진단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우측에 뜨게 되고 클릭하게 되시면 진단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진단 보고서에서 보실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친구의 문해력 수준이 어떤지, 두 번째는 이 친구의 문해력 혹은 읽기 습관 혹은 유형이 어떤지입니다. 자, 우선 문해력 수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들을 다 틀려서 그런지 레벨 1이 나왔습니다. 자, 레벨 1부터 레벨 15가 있는데요. 각각의 레벨이 뜻하는 바는
자, 2학년부터, 레벨 2는 1학년, 레벨 3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혹은 중1, 2, 3, 고등학교 1, 2, 3,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낮은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과 레벨을 좀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아무래도 본인 학년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자신감이 생기겠지만 본인 학년보다 더 낮게 나오면 의기소침하거나 놀림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저희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만 이 레벨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말씀드리지 않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 문해력 유형입니다. MBTI에 착안해서 지금 16가지의 문해력 유형으로 나눠서 이 학생이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시선 추적의 그 패턴들을 통해서 나눠놨습니다. 다음 장부터 가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어휘 레벨과 독해 속도, 읽기 유창성에 대해서, 지식 습득에 대해서, 그리고 시선 추적이 어땠는지,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을 많이 맞추고 많이 틀렸는지, 역행 비율이 어땠고 문제풀이 시간이 각각이 어땠는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풀고 나서 바로 진단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 페이지로 다시 넘어간다면, 자, 선생님 페이지입니다. 선생님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까 윤현수 학생 분명 시작 전이었는데 다 풀었으니까 미배정으로 다시 오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풀려면 여기 클릭해 주시고 진단 배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진단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로 ROCAT 있는 진단 결과로 와주시고 아까 윤현수 학생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혹은 눌러주시면 진단 추이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한 번밖에 안 해서 이렇게 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저번 차수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진단보고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시면 아까의 그 진단보고서를 선생님 입장에서 똑같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다수의 진단서를 다운받고 싶으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보고서 다운을 눌러주셔도 이렇게 압축 파일로 세 개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리드포스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 번호나 카톡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